7억 원을 투자했는데 지금 시세가 분양가에도 못 미칩니다. 팔고 싶어도 억울해서 못 팔겠다는 사람들이 전국에 수만 명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 줄여서 생숙입니다.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불렸던 이 상품이 어쩌다 수분양자의 무덤이 됐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충남 천안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 A씨는 2022년 KTX 천안아산역 옆 생숙을 분양받았습니다. 분양가 약 7억 원, 인근 아파트보다 30% 이상 비쌌지만 주거용으로 쓸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 전환은 지지부진, 미분양까지 터지면서 분양권 시세는 분양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오피스텔 전환이 안 되면 이행강제금만 몇천만 원씩 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생숙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리인 걸까요? 생숙은 원래 2012년에 외국인 관광객 장기 체류용으로 도입된 취사 가능한 숙박시설입니다. 그런데 내부 구조가 아파트랑 거의 똑같습니다. 2020년 부동산 폭등기, 생숙은 청약통장 필요 없고 전매 제한 없고 종부세도 안 맞는 틈새 상품으로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부산의 한 생숙은 1221실 모집에 무려 43만 명이 몰려서 평균 35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시행사들은 대놓고 실거주 가능한 아파트 대체제라고 홍보했고 사람들도 그걸 믿고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말 정부가 생숙 불법 주거 전용을 엄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매년 공시가격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하는 폭탄 신세로 전락한 겁니다. 전국에 완공된 생숙만 약 14만 실, 건설 중인 것까지 합하면 18만 실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돈을 벌고 누가 돈을 잃었을까요? 최근 대법원에서 충격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분양사가 거주 가능하다고 거짓 홍보를 했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계약서에 생숙이라고 적혀 있었으니 계약자가 인지한 것으로 본다는 논리입니다. 분양사 말만 믿고 수억 원을 넣은 수분양자들한테는 날벼락 같은 판결이죠. 건설업계 관계자 말에 따르면 당시 분양 현장에서는 아파트 위에 아파트라고 홍보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분양받는 사람들도 아파트가 아닌 건 알았지만 정부가 느슨하게 규제할 거라 믿고 계약한 게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2027년 이행강제금 유예가 끝나면 본격적으로 폭탄이 터집니다. 지금 이 3만 실이 숙박업 등록도 오피스텔 전환도 못한 채 방치돼 있습니다. 문제는 오피스텔로 전환하려 해도 지자체마다 대응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경남 창원은 주차장 기준 완화하고 현금 납부 길까지 열어줬는데 경기도 오산은 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관련 조례가 폐기됐습니다. 기존 오피스텔 수분양자들의 반발도 거셉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 같은 부담은 안 내고 학교, 녹지, 공원 같은 인프라만 누린다는 거죠. 인천 송도에서도 부산 해운대에서도 주민 반발로 전환 작업이 진통을 겪었습니다.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생숙 사태는 부동산 급등기에 정부가 규제만 밀어붙이면서 수요가 아파트에서 오피스텔로, 오피스텔에서 생숙으로 밀려난 복잡한 결과물이라고요. 전국 18만 실을 전부 오피스텔로 바꿀 수도 없고 도시계획 훼손 문제도 해결 못하는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뾰족한 해법이 없는 상황에서 수분양자들만 갈 곳을 잃었습니다. 이번 생숙 사태가 우리에게 남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설계할 때 풍선 효과와 부작용까지 다각도로 검토한 뒤에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것,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